안녕하세요. 강화군 정보교실 강사 차병찬입니다. 이번 시간은 셀 서식 칠형제에 대해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서식이 무엇인지 서식의 의미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서식이란 꾸미다 또는 영어로는 스타일하고 같은 의미로 사용이 됩니다. 일반적으로 서식 하면은 어떤 양식이나 관공서에서 뭔가 신청하기 위해서 작성하는 그런 여러 가지 서식을 흔히 서식이라고 알고 있긴 한데요. 엑셀이나 오피스 프로그램에서는 서식 그러면 뭔가를 돋보이게 또는 구분이 잘 되도록 꾸며주는 모든 설정들을 통틀어서 서식이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서식은 굉장히 많은 내용이 있지만 그 중에 엑셀에서는 셀 안에서 대부분 꾸며주기 때문에 셀 서식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글꼴이나 채우기, 테두리 등등 몇 가지 셀 서식이 있습니다. 엑셀에서 사용하는 셀 서식은 대략 7가지 정도를 많이 사용을 하는데요. 그 7가지 서식, 즉 셀 서식 7형제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글꼴 서식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왼쪽에 보이는 그룹은 홈 탭의 글꼴 그룹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글꼴, 자, 영어로는 폰트라고 합니다. 같은 의미고요. 그 다음에 글꼴의 크기 조절하는 곳이고, 글꼴을 굵게, 기울게, 밑줄 등에 꾸며주기를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테두리 서식인데 이 안에 들어와 있습니다. 이것은 채우기 서식인데 글꼴 그룹 안에 들어가 있고요. 자, 이거는 글자 색상을 지정을 해줄 수 있죠. 그리고 여기 있는 메뉴들만으로는 글꼴 서식에서 사용하는 모든 기능을 사용할 수 없기 때문에 여기 옆에 자세히 버튼을 누르시면은 이렇게 글꼴 서식에 셀 서식 중에 글꼴 탭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위첨자, 아래첨자 기능이라든가 그 다음에 글꼴에 대한 설명도 여기에 자세히 나오게 되죠. 그 다음에 여기는 적용할 글꼴에 여러 가지 서식들이 적용된 상태를 미리 볼 수 있는 서식 결과를 미리 볼 수 있는 곳이고요. 이렇게 해서 글꼴 그룹에서는 여러분들이 흔히 사용하긴 하지만은 몇 가지 위첨자라든가 아래첨자 이런 기능들은 여러분들이 요 안에 들어와서 설정을 해 주셔야 됩니다. 참고로 글꼴은 크게 무료 글꼴이 있고요. 유료 글꼴이 있습니다. 유료 글꼴은 금액을 지불을 하고 구입을 하는 글꼴인데요. 인터넷에 돌아다니는 인터넷에서 다운받을 수 있는 유료 글꼴을 유료 글꼴인 줄 모르고 글꼴이 예뻐서 다운을 받아서 설치를 하고 컴퓨터에 설치를 하고 유튜브 자막이나 아니면은 썸네일 화면에 사용을 했다. 그러면은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저작권에 관련된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글꼴은 여기를 누르면 나오는 즉 내가 인터넷에서 다운받아서 설치한 글꼴이 아닌 윈도우나 아니면은 한글 프로그램 그리고 마이크로소프트 오피스 프로그램에서 설치될 때 같이 설치된 그런 무료 글꼴들을 사용하셔야지 출처도 분명하지 않은 그런 유료 글꼴을 사용을 하시면은 나중에 인터넷이나 이런 데 그 글꼴을 사용한 자료를 올리게 되면은 저작권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주의하셔야 됩니다. 자, 이번에는 맞춤 그룹에 가보겠습니다. 자, 마찬가지로 홈 탭에 맞춤 그룹에 가면은 셀 안에 아래 위 맞춤, 상하 맞춤, 그리고 좌우 맞춤을 여기서 설정을 해줄 수가 있고요. 글을 쓸 때 셀 안에서 기울여서 사용하는 기능입니다. 이 기능은. 그 다음에 여기는 들여쓰기, 내어쓰기 기능이고요. 자, 자동 줄바꿈은 셀 안에서 한 줄 이상의 문장을 작성을 할 때 셀 안에서 줄바꿈을 시켜주는 기능이고요. 병합하고 가운데 맞춤은 주로
표의 제목 부분에 많이 사용하죠. 여러 셀들을 한 셀로 합쳐서 그 가운데에 텍스트가 위치하게끔 하는 기능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없는 기능들은 요 자세히 버튼을 눌러서 일이 들어오실 수가 있습니다. 이 기능은요, 셀 안에서 세로로 작성을 할 때 사용이 되는 기능이고요. 이걸 누르면은 글이 세로로 이렇게 그 위에서 아래 방향으로 텍스트가 입력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 요거는 텍스트의 기울기를 내 마음대로 조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약간 기운 텍스트를 원할 때 요거를 조정하거나 아니면 여기서 수치를 입력을 해서 조절을 할 수가 있죠. 보통 텍스트를 세워 쓰는 경우는 우리 저 결제란 같은 그런 문서에서 간혹가다 사용되는 그런 양식을 작성할 때 간혹 사용이 됩니다. 결제하고 쓰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해서 이 직책을 위해 사용을 하고 사인을 받는 공간이죠. 여기 직책 이름 쓰고 그 다음에 밑에다가 서명을 하는 공간 할 때 여기에다가 세로 방향으로 글을 입력할 수 있게 하는 기능을 사용하기도 하죠. 자, 이번에는 채우기 서식에 가보겠습니다. 자, 채우기 서식은 여기에 채우기 서식이 있습니다. 글꼴 그룹에 채우기 서식이 있고 요 자세히 버튼을 눌러서 상세한 설정을 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셀을 우측 클릭해서 셀 서식에 채우기 탭을 클릭을 하면은 이렇게 셀 안에 색을 채우기를 하거나 무늬를 채울 수가 있죠. 자, 이렇게 무늬를 채울 수가 있습니다. 또는 여기 채우기 효과에서 그라데이션 효과, 즉 A색에서 B색으로 점차적으로 변하는 채우기를 해줄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그라데이션을 사용을 하면은 셀들이 입체적으로 보여서 좀 더 멋지게 꾸며지는 효과를 줄 수가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테두리 서식인데요. 테두리 서식도 마찬가지로 이 홈 탭의 글꼴 그룹에 여기에 들어가 있습니다. 글꼴 그룹에 글꼴에 관련된 서식만 있어야 되는데 이렇게 테두리 서식이나 아니면은 채우기 서식도 같이 들어가 있죠. 그래서 테두리의 자세히 버튼을 누르시면은 이렇게 유형별로 테두리를 부분별로 또는 여기 많이 쓰는 모든 테두리를 친다든가 제일 바깥쪽에 굵은 테두리를 친다든가 그리고 내가 원하는 셀에만 테두리를 칠 수 있는 테두리 그리기 그리고 내가 마우스로 지정하는 영역만 테두리를 주는 눈금 그리기 그 다음에 잘못 쳐진 테두리를 지울 수 있는 지우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기능을 이용을 해서 테두리를 그리고 작성을 하면 되는데요. 여기에 이 다른 테두리를 클릭을 하시면은 이렇게 이 화면을 볼 수가 있죠. 이 화면을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여기서는 셀 서식의 테두리 탭인데요. 여기서는 선 스타일을 먼저 정해주고 파선으로 할 것인지 점선으로 할 것인지 직선인 이중선으로 할 것인지 정해주고 색상 정해주고 테두리 색상 그리고 어느 곳에 테두리를 쳐줄 것인지 위쪽 아래쪽 그리고 이렇게 좌측 우측 가운데죠. 여기는 가운데 테두리도 쳐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요것은 자, 양쪽 옆에 있는 요것은 테두리라고 볼 수는 없고요. 이렇게 있으면은 셀을 이런 식으로 빗금을 쳐주는 거죠. 자, 그래서 지금 요걸 누르면은 이런 식으로 빗금이 쳐지고 그 다음에 X자로 만들고 싶으면은 여기 한 번 더. 자, 이거는 요것은 요거를 누르면은 이렇게 쳐지죠. 그래서 한 셀 안에서 요거하고 요걸 눌러주면 X자 빗금이 쳐지게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테두리를 그릴 수 있고요. 자, 이번에는 표시 형식에 대해서 알아볼 텐데요. 표시 형식이라는 것은 내가 입력한 문자나 숫자가 내가 원하는 형식으로 변환돼서
셀에 표시가 되는 그러한 설정입니다. 즉, 여기 이제 간단한 날짜, 자세한 날짜 보시면은 나는 2021년 1월 8일 하고 입력을 했는데 나타나기는 2021년 1월 8일 수요일 하고 나타나게 할 수가 있습니다. 한번 해보겠습니다. 날짜를 표시하는 형식은 2021, 그다음에 하이픈이죠. 대시라고 하기도 합니다. 하이픈 1월 하이픈 8일 하고 입력을 하면은 자, 지금 이렇게 날짜의 기본적인 표시 형식이 나타납니다. 하지만 요거는 내가 표시 형식을 지정한 건 아니고요. 엑셀이 숫자 4개, 그 다음에 하이픈, 숫자 2개, 하이픈, 숫자 2개 하면은 사용자가 날짜를 입력하고 있구나 하고 인식을 하게 됩니다. 자, 여기에서 이 셀을 우측 클릭해서 셀 서식으로 들어가도 되죠. 자, 그러면은 엑셀이 날짜 표시 형식을 뭔가 설정을 해주려고 하는구나 하고 인식을 합니다. 그럼 이 셀의 표시 형식을 두 번째 걸로 바꿔줍니다. 그리고 확인을 하면은 이것은 열너비가 좁아서 생기는 문제죠. 그래서 이거를 열너비를 넓혀주면은 내가 입력하기로는 이렇게 입력을 했지만 실제 결과는 입력 결과는 이렇게 보이는 거죠. 2021년 1월 8일 하고 이렇게 보이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이렇게 한번 이 셀에 서식이 정해지면 내용이 바뀌어도 똑같이 서식이 적용이 되게 됩니다. 해볼까요? 제 생일이 무슨 요일인지 알고 싶다 그러면은 1970년 5월 3일이다 라고 가정을 하면은 그리고 엔터를 칩니다. 그러면은 5월 3일이 일요일이었다는 것도 알게 됩니다. 자, 이렇게 셀 서식은 내가 입력한 데이터가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표시가 되게 하는 서식이 표시 형식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고요. 자, 그래서 표시 형식에는 이렇게 여러 가지 범주가 있습니다. 숫자, 통화는 앞에 원하나 달러를 붙일 수가 있는 거고요. 내가 원하나 달러를 찾아서 붙이지 않아도 통화 표시 형식으로 지정된 셀에 숫자를 입력하면 앞에 원화가 자동으로 붙습니다. 그리고 백분율, 기타 등등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범주에 제가 아까 했던 대로 셀에 데이터를 입력하고 표시 형식을 원하는 표시 형식으로 이 중에 찾아서 지정을 해주시면 내가 지정한 표시 형식대로 변환돼서 나타난다. 자, 요것이 표시 형식의 기본 개념이고요. 그 다음에 안에 보시면은 홈 탭에 표시 형식 그룹에 보시면 통화, 퍼센트, 요거는 쉼표 스타일이라 그래서 천단위마다 쉼표가 붙게 하는 거고요. 요거는 소수점의 자릿수를 맞출 때 지금 소수점 셋째 자릿수들이 굉장히 많은데 이렇게 요거를 자릿수를 줄이겠다 하면 요거를 몇 번 눌러주면은 내가 원하는 자릿수로 줄어듭니다. 요거는 자릿수를 늘리는 거고요. 요거는 줄이는 거고. 그래서 여기를 누르시면은 이렇게 메뉴가 나오게 됩니다. 표시 형식을 내가 지정을 해줄 수가 있고 여기에 없는 표시 형식을 지정하고 싶으면 이것을 누르시면은 이러한 표시 형식이 나타나고요. 또는 내가 표시 형식을 지정하고 싶은 셀을 선택해서 우측 클릭해서 셀 서식에 들어가셔도 됩니다. 그러면은 여기에 없는 표시 형식을 지정을 해주고 싶다 할 때는 사용자 지정 표시 형식이라고 하는 걸 쓰게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워낙 다양한 표시 형식이 있기 때문에 엑셀에는 여기 있는 것도 사용을 하고 여기 없는 거는 사용자 지정으로 본인 스스로 표시 형식을 지정을 해서 사용을 하는데요. 어떤 사용자 지정 표시 형식이 있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10만이라고 쓰면은 그냥 일반 서식은 10만이 써집니다. 하지만 이 셀에다가 표시 형식 중에 숫자인데 음수 표시 형식을 지정을 해주면은 내가 마이너스 10만 하고 쓰면은 이렇게 표시가 되는 거죠. 쉼표 스타일은 이렇게 천 단위마다 쉼표가 붙는 거고요. 이건 통화 표시 형식을 지정을 해주면 되죠. 날짜 표시 형식은 1949-1-23 하고
대시로 연결을 해주면은 표시 형식을 이런 식으로 보일 수 있게 지정을 해주면은 한자로 연월일이 표시가 돼서 나오죠. 자, 요것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949 다시 1월 다시 6일이다. 요거를 표시 형식을 엔터를 한번 쳐주고요. 셀 서식에 표시 형식을 요 형식으로 지정을 해주게 되면은 지금처럼 바뀌어서 표시가 돼요. 여기에 날짜를 입력하게 되면은 연월일이 이런 형태로 나타나게 됩니다. 마이너스 음수를 표현을 해주는 표시 형식을 가로에 빨간색으로 표시가 되게 지정을 해줬는데요. 이것도 같이 한 번만 해보겠습니다. 마이너스 10만 하고 입력을 했어요. 자, 그러면은 요 셀을 셀 서식에서 숫자인데 음수인 경우 가로 열고 1, 2, 3, 4 가로 닫고 형식으로 지정을 해줬습니다. 빨간색이죠. 그리고 천 단위 구분 심표 사용하고 싶으면 여기서 클릭을 해주시면 되고요. 확인을 하겠습니다. 나는 마이너스 10만 하고 썼지만 실제 표시는 이와 같이 되는 거죠. 이렇게 다양한 범주의 표시 형식이 있고, 자, 이렇게 범주 안에 있는 표시 형식으로 다 해결이 되면 좋지만 그렇지 못한 경우도 많기 때문에 이렇게 범주 안에 있는 것으로 해결이 안 될 때는 사용자 지정 표시 형식을 쓰게 됩니다. 이렇게 범주에 없는 표시 형식 또는 한 셀에서 여러 가지의 표시 형식을 지정하고 싶을 때, 원하는 표시 형식을 만들고 싶을 때 이 사용자 지정 여기를 클릭을 하시고요. 그 다음에 형식에 G/ 표준이라고 하는 게 보이는데요. G/ 표준을 지우고 이 안에다 내가 원하는 표시 형식을 해줄 수 있는 특정한 문법을 사용을 하게 됩니다. 이 G/ 표준은 무슨 뜻이냐면요. 사용자가 입력하는 대로 보이게 해라 라는 뜻입니다. 입력하는 대로 출력하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표시 형식이 지정되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이거. 그래서 보통 사용자 지정 표시 형식을 할 때는 얘를 지우고 이 안에서 내가 원하는 표시 형식을 여기다 입력을 하게 됩니다. 어떤 것들을 입력할 수 있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숫자 자릿수를 내 마음대로 조절을 할 수가 있습니다. 숫자 자릿수를 조절하는 표시 형식은 기호가 흔히 우리가 샵이라고 부르는, 엑셀에서는 파운드라고 부릅니다만 그냥 샵으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샵 표시하고 0 표시 두 개를 갖고 숫자 자릿수를 내가 원하는 대로 설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입력은 7.5로 하고 표시는 7.50으로 하고 싶다. 자, 한번 보겠습니다. 입력을 7.5로 했어요. 그러면은 5 뒤에 0은 허수이기 때문에 값이 없는 수이기 때문에 표시가 안 됩니다. 자, 마찬가지로 007이라고 하는 일반 정수를 사용을 해도 앞에 이 00은 값이 없기 때문에 엑셀에서 기본적으로 표시가 안 되게 됩니다. 하지만 여기 써져 있는 숫자들하고 자릿수를 맞춰주기 위해서 이렇게 입력을 해야 될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자, 여기서 그냥 007이라고 쓰고 엔터를 치면은 입력이 안 되죠. 그래서 사용자 지정 표시 형식에서 여기에서 7.50이나 여기에서 007을 입력을 할 수 있게 됩니다. 먼저 7.5를 입력을 하면 자동으로 소수점 두째 자리가 입력이 되게끔, 즉 5 뒤에 0은 값은 없지만 소수점 두째 자리를 맞춰줄 수 있게끔 하는 사용자 표시 형식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표시 형식에 사용자 지정으로 가서 G/ 표준을 지우고 여기에다가 파운드 샵을 하나 쓰고 0.00을 맞추면은, 자, 0은 무슨 뜻이냐면 소수점 두 번째 자리에 0이 왔으면은 이 0의 의미는 여기에 값이 없어도 예를 들어서 3, 7 이런 값이 있으면은 그 숫자를 표시를 해주고 그 다음에 값이 없는, 예를 들어서 7.5 같은 소수점 두 번째 자리에 값이 없는 데이터가 입력이 됐을 때는
강제로 뒤에 0을 붙여라 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확인을 하게 되면은 7.50이 되죠. 여기는 앞에 00을 붙여라 라고 표시 형식을 사용자 지정 표시 형식으로 지정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같이 해보겠습니다. 자, 여기서 7이라고 입력을 하고 우측 클릭해서 셀 서식에 들어가면은 표시 형식에 이 자세히 버튼을 눌러도 되고 1이 들어가도 되죠.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해서 자, 사용자 지정에 가서 지금 요 셀에서 G 슬러시 표준을 지우고 자, 0을 쓰면은 값이 없더라도 강제로 표시를 해주라는 거죠. 그래서 0, 0 이렇게 해주고 확인을 하면은 0이 없는 자리에도 0을 붙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표시 형식이라고 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사용자 지정 표시 형식 안에서만 사용되는 문법이 따로 있습니다. 자, 0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우리가 알았어요. 샵은 어떨까요? 샵은 그 반대입니다. 7.50이라고 입력을 하면은 샵.00을 입력을 하면은 그대로 7.50이 출력이 됩니다. 소수점짜리 두 번째 샵이 오면은 그 반대라 그랬죠. 7.50을 입력을 했는데 이 0이 의미가 없어요. 그러면은 샵에서는 의미가 없는 0이 오면은 표시를 안 하게 됩니다. 7.5로 표시가 돼요. 자, 여기 7.54라고 입력을 했어요. 그러면은 소수점 이하짜리가 00으로 표시가 되면은 7.54가 그대로 입력이 됩니다. 그런데 소수점 뒤에 자리가 이렇게 샵으로 하나가 오게 되면은 자, 소수점 첫 번째 자리는 샵이 왔어요. 소수점 첫 번째 자리에 0이 아닌 숫자가 오면은 표시를 해라. 아니면 표시를 하지 말라는 뜻인데 여기는 소수점 두 번째 자리까지 입력을 했습니다. 소수점 둘째 자리는 아예 기호가 없습니다. 그럴 때는 소수점 첫째 자리만 입력을 해주고 그 다음에 둘째 자리가 반올림 되는 거면은 여기가 7.6이 되고요. 반올림이 안 되면 그냥 7.5가 되는 겁니다. 이번에는 텍스트 포함 표시 형식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입력은 홍길동이라고 했는데 표시는 홍길동 과장이 되게끔 하는 것은 이 사용자 지정 표시 형식에서 이와 같은 문법을 사용하면 되는데요. 자, 이 우리나라 사람들이 골뱅이라고 하는 요거 이게 앳이죠. 앳 표시는 무슨 뜻이냐면 앳 표시는 사용자가 입력한 내용을 그대로 보여주라는 얘기입니다. 즉 여기서 앳에 해당하는 것은 바로 홍길동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여기 홍길동도 바로 앳에 해당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 큰 따옴표로 스페이스를 한번 쳐서 공백 문자를 하나 주고 과장이라고 입력하고 또 큰 따옴표를 했습니다. 그러면은 공백 과장은 자동으로 입력이 되는 겁니다. 즉 큰 따옴표로 둘러싸인 텍스트들은 자동으로 출력이 되게 만들어주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입력한 문자 그 다음에 공백 과장 이렇게 출력이 되게 설정을 해주는 겁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홍길동이라고 쳤고 표시 형식에서 자, 셀 서식에 사용자 지정 표시 형식에서 G 슬러시 표준을 지우고 여기다가 add 하고 큰 따옴표를 주고 스페이스바로 한 칸 띄고 과장하고 또 큰 따옴표로 묶어줍니다. 그리고 확인을 누르면은 홍길동 과장이 자동으로 입력이 되죠. 자, 임꺽정 과장을 쓰겠다. 임꺽정하고 입력을 하면 임꺽정 과장이 됩니다. 자, 이와 같이 텍스트를 사용자 지정 표시 형식을 이용을 해서 특정 문자열들을 자동으로 출력되게 할 수도 있습니다. 자, 나머지들도 여러분들이 여기 서식에 지정되어 있는 대로 입력을 해서 확인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번 색상을 지정해 줄 수 있는 건데요. 자, 형식이 꺾인 가로 대가로로
색상을 지정을 해주게 되면은요, 요거는 우리 저 숫자 표시자로 해서 연습을 해봤었죠. 요렇게 입력을 해주면은 여기에 내가 1, 2, 3, 4, 5라고 입력된 게 빨간색으로 출력이 되면서 이렇게 천 단위 쉼표가 자동으로 붙어서 출력이 되죠. 자, 마찬가지 조건 지정 표시 형식은 특정한 조건을 주는데요. 요 형식들은 표시 형식 안에서 사용되는 문법으로 생각을 하시고 지금 기초 단계라서 요거는 직접 한번 입력만 해보시고 나중에 수식과 함수를 배우고 나서 그때 다시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날짜 표시 형식은 범주에 있지만 범주에 없는 날짜 표시 형식을 사용하고 싶으면은 이와 같이 약속되어 있는 표시 형식을 사용을 해주시면 됩니다. MM은 일반적으로 두 자리 숫자로 월을 의미하지만 네 개가 사용되면은 이와 같이 표시가 되고요. DD도 보통 두 자리를 사용하지만 네 자리를 쓰면은 이렇게 표시가 됩니다. 그리고 요거 H는 시간이라는 뜻이고 MM은 여기 MM은 밑에 MM하고 다르게 이 분에 관련된 거죠. 시각에 관련된 거죠. 날짜가 아니라. 자,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입력을 할 때 07하고 이렇게 콜론을 주면은 시간으로 인식을 하게 됩니다. 한 번씩 연습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조건부 서식이라고 하는 것을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건부 서식은 내가 지정한 셀에 지정한 서식을 적용을 하는데 자동으로 적용되는 게 아니라 특정한 조건을 주고 거기에 맞는 셀만 내가 지정한 대로 서식이 적용되게, 즉 조건에 맞는 셀이 자동으로 채우기가 빨간색으로 되면서 글자가 굵어진다든가 아니면 테두리가 자동으로 쳐진다든가 이런 식의 서식을 적용을 하는 겁니다. 조건부 서식에는 셀 값으로 지정을 하는 방법이 있고 수식으로 지정을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자, 셀 값으로 지정하는 방법을 먼저 보면은요. 이렇게 홈 탭에 스타일 그룹에 가시면은 조건부 서식이 있습니다. 요걸 클릭을 하시면 이렇게 여러 가지 조건을 줄 수 있는 항목들이 있고요. 그 중에 셀 강조 규칙에는 이런 세부 항목들이 있고요. 데이터 막대에는 이런 세부적인 항목이 있습니다. 셀 값으로 조건부 서식을 지정하는 방법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실적표를 연도별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표시 형식을 지정을 해줘도 되죠. 사용자 지정에 가서 G 슬러시 표준이 사용자가 입력한 대로 표시를 해달라고 하는 내용이니까 여기다가 그냥 년이라고 하고 확인을 눌러보겠습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연이 자동으로 붙죠. 자, 조건부 서식을 지정을 해보겠습니다. 조건부 서식에서 숫자를 보지 않아도 이 내용을 비교를 할 수 있게 데이터 막대를 사용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그라데이션 채우기를 클릭을 하겠습니다. 이와 같이 숫자를 보지 않아도 각 수치별로 이 막대 그래프가 다르게 표시가 되죠. 그래서 시각적으로 좀 더 쉽게 알아볼 수 있게 만들어 놨습니다. 자, 이번에는 요거를 가지고 조건을 주어서 서식을 적용을 해 보겠습니다. 조건을 500 이상의 값을 가진 셀에 특별한 서식이 적용이 되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셀 강조 규칙에 가서 보다 크으로 하겠습니다. 보다 크으로 해서 490으로 하고요. 적용할 서식은 사용자 지정에서 글꼴은 굵게, 자, 채우기는 연한 초록색으로 채워보겠습니다. 그래서 확인 하면은 조건이 490보다 큰 셀에는 글꼴은 굵고 채우기는 초록색으로 채워지게 이렇게. 자, 요게 셀 지정 사용자 서식이고요.
자, 수식을 사용한 서식은 여러분들이 아직 그 수식을 배우지 않았기 때문에 수식을 배운 다음에 그때 가서 한번 다시 해보도록 하고요. 텍스트로 남자라는 문자가 들어가 있는 셀만 지정한 서식으로 적용을 시킨 거고요. 자, 이것은 데이터 막대에 색상으로 지정을 해준 거죠. 숫자에 따라서 다른 색이 채워지게끔. 자, 그리고 이것은 텍스트로 구별을 한 거죠. 정의원은 빨간색, 준위원은 파란색으로 칠해지게 된 거죠. 그러니까 따로 서식을 지정을 해준 거죠. 텍스트를 기준으로 지정을 해주고요. 요거는 아이콘 집합이라고 하는 조건부 서식을 적용을 한 겁니다. 자, 요거는 아까 해봤던 데이터 막대로 서식을 지정을 했고요. 데이터 막대로 그라데이션 서식을 지정을 해서 표시가 된 거죠. 자, 이렇게 조건부 서식은 특정한 셀에 특정한 조건으로 셀 값으로 서식을 지정을 해주는 기능입니다. 자, 수식으로 조건부 서식을 지정을 해줄 수가 있긴 한데 여러분들이 이러한 수식들은 아직 배우질 않아서 그냥 간단하게 내용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이건 무슨 뜻이냐면은 특정 셀이 7 이상의 값을 갖고 있을 때 그 셀이 위치한 모든 행을 이 서식을 적용을 해라 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특정 셀이 예를 들어서 8이다. 그럼 7 이상이니까 8이 들어있는 셀에 데이터가 있는 행을 전부 이 서식을 적용을 시켜주는 거예요. 여기에 값들이 7 이상인 셀들은 전체가 지정된 서식으로 행 전체가 서식이 적용이 됐습니다. 수식을 이용을 해서 서식을 지정을 해줄 수도 있습니다. 이것은 혼합 참조라고 하는 건데 수식에서 참조를 배울 때 그때 다시 한번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자동 서식인데요. 표나 셀을 미리 준비한 여러 가지 서식이 적용되어 있는 디자인이 다 돼 있는 세트로 클릭 한 번으로 이렇게 표를 꾸며줄 수 있는 기능입니다. 이거를 직접 내가 하나하나 서식을 적용시키면 시간이 오래 걸리지만 요 셀 하나를 클릭을 하고 요 서식을 적용을 하면은 전체가 디자인이 한 방에 바뀌는 겁니다. 그 중에서 이렇게 준비가 된 것들이 이러한 이 자동 서식이 있는데요. 이거를 표 스타일이라고 부릅니다. 이 표 스타일들이 많이 준비가 되어 있는데 표 스타일이나 표 서식이나 같은 의미죠. 준비가 되기 때문에 이 중에 내가 원하는 표 스타일을 클릭만 해주면은 내가 원하는 스타일로 바로 이렇게 바뀌어 버리는 겁니다. 이걸 적용을 하고 나서는 이 메뉴에 범위로 변환이라고 하는 버튼을 꼭 눌러 주셔야지 추후에 사용하는데 불편함이 없습니다. 자, 이렇게 표를 통째로 자동으로 서식을 적용을 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셀도 복잡한 여러 가지 서식을 한 번에 적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셀 자동 서식이라고 하면 되겠죠. 또는 셀 스타일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요게 이 표의 제목 셀입니다. 여기서 여기까지 되겠죠. 그런데 요거를 한 번만 클릭하면은 자, 이 셀 스타일이 어떻게 되냐면 굵은 테두리가 밑에 쳐져 있고 진한 글씨체로 이 서식을 바꿔주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굵은 테두리가 자동으로 쳐지면서 진한 글씨체로 색상도 여기서 지정되어 있는 대로 바꾸고요. 자, 여기 있는 것들은 전부 셀 스타일입니다. 그래서 셀을 하나 선택을 하고 예를 들어서 요 셀을 선택하고 요거를 클릭해 주면은 이렇게 글꼴이랑 글자 색상, 셀 채우기가 한 번에 여기에 돼 있는 대로 적용이 되는 거죠. 셀 서식에 관련된 7가지 사항, 글꼴, 채우기, 맞춤, 테두리, 표시 형식, 조건부 서식, 자동 서식 이렇게 해서 7가지를 함께 알아봤습니다. 자, 이번 시간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다음 강의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감사합니다.